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입시 전형 궁금하죠? 숙명여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24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교과 10% 반영되고 논술 90%입니다. 교과 10%가 내신이 반영된다 이겁니다. 근데 내신은 10%니까 거의 반영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신 5등급 학생들은 가능합니다. 자, 4등급, 5등급 학생들 충분히 합격합니다. 6등급 때에 따라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죠. 자, 7, 8, 9등급은 합격할 수가 없다. 감점이 너무 컸어 이런 뜻입니다. 자, 뽑는 인원수는 217명, 인문은 어느 논술을 보고요?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을 봅니다. 즉, 과학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국수 영탁 두 개 과목 합 봅니다. 어디가? 인문계가 그리고 자연계가. 근데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해요. 자, 그럼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국수 영탐 중에요. 아, 선생님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해요. 영어 1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포기했어요. 그래서 뭐 수학이 6등급, 국어가 6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탐구 하나 4등급 맞으면 2합 5가 되는 거죠. 야, 이런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가요?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약학부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약학부는 반드시 수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반영하고요. 4개 영역 합 3개 영역 합 옵니다. 그 말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인데 수학을 반드시 포함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수학이 약하다고 꼭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 3등급이야. 근데 약학부 가겠대. 그래서 수리 논술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근데 3화보를 맞춰야 되니까 3화보를 맞추려면 영어 1등급, 또 뭐 탐구 한 과목이 1등급, 국어가 뭐 3등급 이렇게 나온다면 가능한 구조죠. 자, 그래서 3, 1, 1 이런 구조로 가능한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 국어 3등급 있는데요. 그럼 수학이 4등급 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수학을 반드시 포함한 게 약학부죠. 이 약학부가 아니고 네가 자연계에 있는 학과, 뭐 기계공학부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구조죠. 기계공학 보면 어 요게 뭐 수학을 포함하지 않고 국어 3등급에 뭐 영어를 3등급으로 맞았다고 친다면 탐구를 2등급. 그래서 탐구 2등급과 영어 이렇게 3등급 해서 이렇게 해도 조합이 되는 거고 영어랑 탐구 이렇게 해도 조합이 되는 구조죠. 자, 이제 요 구분 짓는 게 있는데 반영 영역. 야, 이거 반영할 때 요 선택 과목 지정하는 데가 있단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교차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인문계 그리고 IT 공학과 통계공학, 통계학과하고 의료학과 요거는 인문계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선택 과목을 미지정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못을 박아놓고 너 기하해야 된다, 미적분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과에는 수학이 또 IT 공학 전공 통계학과는 수학이 선택 과목 미지정이니까 확률 통계를 하든 기하를 하든 미적을 하든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거 반영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에 자연계열 쪽 있죠. 이쪽에 뭐 화학, 공학 이쪽, 전자공학, 뭐 식품영양, 약학부 이쪽은 수학을 반드시 기하나 또는 미적분으로 딱 선택 과목을 지정했습니다. 확통을 보는 친구들은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특히 약학부 같은 경우는 뭘 해요? 수학을 딱 못을 박은 거죠. 이렇게 수학을 못을 박았어요. 뭐라고? 수학 필수적으로 반영 영역에 적용된다고요. 자, 이제 탐구에 있어서 인문계열과 IT공학은 탐구 이게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미지정인데 근데 여기서 화학, 생명공학, 그다음에 수학, 화공 이쪽은요. 미지정이지만 한 과목을 반영해요. 이게 뭐냐면 과탐에서 미지정이에요. 과학 탐구를 반영해야 되는데 과학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한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과탐을 응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지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숙명여대 인문계열은요 사회교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통합사회에서 3건이 있었습니다. 22학년도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지문 3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사회문화와 관련된 지문이 1개,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 3개. 오, 경제와 관련된 지문을 많이 내고 있네요. 물론 한때는 또 주제에 따라 정치와 법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국사 지문 2개 이렇게 있네요. 다음에 언매와 문학에서 각각 지문 1개씩 뽑아봤네요. 교과적 내용을. 요게 숙명여대 인문계열의 논술 문제 제시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요. 인문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입니다. 인문사회계열에서 23학년도 모의논술 논제를 살펴보면 1번과 2번 이렇게 쪼개집니다. 전체 900자를 쓰는데 1번을 300자 씁니다. 1-1번을 소년범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라. 그래서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1-2번은 600자 쓰는 건데요. 범죄 유형별로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때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소년범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2번 문제는 인간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2-1번에서는 가와 나에 나타난 공통적 인간상, 즉 공통점을 300자로 설명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에서는 그 앞에 밝혔던 인간상에 대해서 공통적 인간상, 가와 나의 공통적 인간상을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토대로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평가하라, 비판하라 이겁니다. 600자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1번과 2번 전부 다 동일하게 300자, 600자, 300자, 600자 이렇게 해서 총 1800자 내외로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23학년도에 모의 논술 문제가 이랬다는 것은 숙명여대가 24학년도에 논술 문제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거의 99%죠. 물론 대학 측이 갑자기 논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바꿀 경우 모의 논술을 통해서 예고를 합니다. 우리 대학 이렇게 바꿀 거야. 근데 숙명여대는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요 방향대로 갑니다. 물론 과거에 뭐 2018학년도 문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고요. 23년 모의 논술, 22년 기출 문제 이런 최신형 문제를 가지고 논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갈 거면 숙명여대 갈 거면 자, 숙명여대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숙명여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